그다음 당연히 중근이니까 판별식 때려서 0이다라고 뭔가 식을 세우고 그 다음은 뭐죠? K에 대한 항등식 하는 법 배웠잖아요. 그 특정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다 0 만들어주는 거. 자, 나왔죠? 뭐랬지? 일단 중근이니까 판별식 그리고 여기 x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으면 짝수면 4로 나눈 판별식으로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 돼야 돼요. 판별식 중근이니까. 그러면 k 제곱 2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인데 k 제곱 지워지고 얘는 문자가 너무 많아요. a도 있고 k도 있고 b도 있는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k로 내림차순 여기 k 있고 여기 k 있죠. k로 묶으면 2a-4가 될 거고 나머지 여기 k가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서 쓰잖아요. 항등식은 이렇게 하잖아. 기준이 되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려면 무조건 얘가 0 그래서 a는 2 나와야 되고 4-b가 0이려면 b는 4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3께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3 거랑 많이 겹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도 오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이 완전 제곱이래.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으로 된다는 소리는 중근을 갖는다 소리니까 또 얘도 그냥 중근이라 판별식이 0인 거예요.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되죠. 요게 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7 k 마이너스 1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냥 둘 다 구하래네. 그래서 마이너스 7이랑 1을 쓰면 되는 거지요. 굉장히 쉽다. 유제 5하고 넘어갑시다. 유제 5로 뭐 방금 한 유제 3이랑 똑같죠? 판별식 한 다음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분의 1
잘 되죠? 여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실 그냥 거의 3학년 1학기 수준이에요. 이거 3학년 1학기 수준이니까 그냥 판별식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유제도 2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별게 없어서. 그 다음 이제 86 가면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86쪽에 이런 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요. 이게 원래 나 중학교 때는 중3 때 나왔거든. 나 중학교 때는 중3 때 이게 나왔었는데 교육과정이 몇 년? 2015년도인가? 그때 바뀌면서 고1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3 때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근이 2개죠. 알아야 될 게 뭐냐? 근이 x잖아요. 근이 x고 개수가 뭐야? 요 a, b, c들이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 알파랑 베타랑 요 a, b, c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걸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거든요. 너네가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두 근을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을 곱하면 무조건 a분의 c예요. 요 두 개가 근과 교수의 관계야. 두 근을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하면 무조건 a분의 c. 요게 이것까진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거야.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진짜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더해보면 실제로 얘를 곱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돼요. 요거 제곱 b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되겠죠. 그럼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4 지워지고 a 약분해주면 a분의 c 되죠. 이래서 저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필수로 외우고 이걸 써야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많이 줄어요. 요런 이유로 실제로 성립하는 것도 보였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별거 없습니다. 다 너네 아는 내용이니까 너네는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자 그러면 뒤에 89쪽으로 넘어가서 유형 1을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쓰고 시작하세요. 요거를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오면 근과 교수의 관계를 먼저 써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5라고 써놓고 시작하고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3이다라는 거 일단 써놓고 시작해. 다음에 이제 1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요 3학년 때 배웠던 것들 사용하면 되겠죠? 얘네 둘로 완전 제곱 변형 이용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는 거잖아요. 25에서 12를 뺄 테니까 13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2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이건 공수 1에서 배웠던 세제곱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는 거. 당연히 외워야죠. 지금 외워져 있는 상태여야지. 숫자가 좀 크긴 한데 요거 5를 세제곱하면 125고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하니까 45가 빠지면서 이거는 80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돼요. 이 알파 베타는 3인 거 나왔으니까 3분의는 알겠는데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또 완전 제곱 변형 이용해서 요거 되는 거 중3 때 배우죠? 그래서 3분의 25 마이너스 6이니까 3분의 19가 나올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이런 거는 다 앞에서 했었으니 유제일만 합시다. 아래 있는 거. 아니다. 유제 2로 할게요. 차라리 유제 2로 합시다. 자, 이건 단순하게 근괴감만 하면 안 돼요. 얘를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그러면 뭐 해야 돼? x를 x 하나 남은 걸 우항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x가 돼야 되고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걸 우항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이항만 하는 거니까. 얘랑 같은 식이야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덩어리랑 오른쪽에 있는 요 등호 덩어리랑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알파로 바꾸면 근이 알파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는 뭐가 돼?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는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자리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자리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러면 알파 마이너스 2랑 5랑 더하니까 식이 많이 간단해지죠. 알파 플러스 3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2랑 5랑 더하면 베타 플러스 3으로 많이 간단해져요. 이 뒤로는 전개 알파 베타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3알파 플러스 3베타니까 여기에 9까지. 그 다음 뭐 하면 돼? 요거 다 대입. 여기에다가 2 대입해주고 여기에다가 4 대입해서 곱하면 12가 될 거고 9를 더해주면 23이라는 거 나오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유제 2로 하자고 한 거예요. 단순하게 근과 계수는 무조건 쓸 건데 이런 거를 바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바꿔라야 이렇게. 다음에 90 대표 예제 2번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5는 0이 있어요.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고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새로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q는 0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근이 알파 베타였고
두 번째 식은 얘가 근이 되고 얘가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구해놨죠. 얘가 뭐였어? 얘가 마이너스 P인 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해놨고 얘가 마이너스 5인 거 구해놨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또? 다시 얘네 둘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P랑 마이너스 5는 요거의 근이니까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5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P는 마이너스 8이네.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5P죠. 두 근을 곱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Q가 나와야 돼요. 근데 P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0이 Q여야 돼. 그래서 P가 나오고 Q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PQ를 그냥 각각 구하래. 이런 식으로. 근궤관을 한 번 더하고 얘네로 한 번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예제 3까지 한 번에 예제 3번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플러스 6k는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되는데 원래 괜히 문자 두 개 둘 필요가 없죠. 왜? 차이가 오니까 얘보다 5만큼 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 둘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두 근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5가 되죠. 두 근을 더하면. 근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2k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두 근을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가 되는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6k가 돼야 돼요. 얘를 변형을 시킵시다. 요거 2k는 2알파 플러스 4로 변형시킨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6k가 6알파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로 한 번에 이어지네. 그래서 얘를 저항으로 이항시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그럼 요게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이 되니까 알파는 4가 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그냥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모두 구하래.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두 가지가 x 이렇게 남아서 x라는 근은 만약에 k가 4라면 4 또는 9를 가질 거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 또는 2를 갖겠죠. 나머지 이게 무조건 플러스 5니까 알파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5를 해야 또 다른 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세트가 되든지 이렇게 세트가 되든지 해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무조건 뭐랬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k값까지 가야 돼요.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뭐였죠? 요거였죠? 2k 플러스 1. 두 근의 합인 2k 플러스 1은 실제로 얘네 둘을 더해보면 13이야. 그러면 k는 6이어야 되겠네요. 하나 나왔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2k 플러스 1인데 실제 근을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가능한 k값 이렇게 나옵니다. 얘 좀 어려운데 길죠? 되게 예제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한 거야. 얘가 좀 깁니다. 유제 4로 합시다. 유제 4.
이게 좀 길어요 풀이가. 잘 된 건가? 자, 잘 나왔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근계단 써야죠.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로 둘게요.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무조건 1차이 나야 되잖아. 두 근을 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건 A고 요건 알파야. 조금 다르게 보이죠? 딱 봐도. 요거 A고 요게 알파입니다. 그럼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을 더하면 2 알파 플러스 1이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2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네. 알파랑 A랑 똑같아야 돼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랑 A가 똑같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을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5A가 돼야 돼. 근데 방금 구해놓은 게 있죠. 알파랑 A랑 똑같으니까 그냥 5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거지 지금. 알파 제곱이랑 5알파랑 같은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0이고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알파는 0이 되던지 아니면 4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근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라 근이 사실 4하고 5였던 거죠. 그래서 A 값 뭐랬죠? 알파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A 값은 4인 거고 두 근은 4 또는 5다 라고 구해주면 끝인 겁니다. 오히려 얘가 더 쉽네. 그래서 오늘은 저 주구장창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쓸 거예요. 얘는 쉬웠고 이제 4번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 8이고 알파 베타 4고요. 일단 무조건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제 새로운 근을 만들겠대요. 새로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인 8과 알파 베타인 4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이거 중3 때는 어떻게 했죠? 중3 때는 근을 8이랑 4로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해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걸 중3 걸로 풀리긴 풀려요.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좀 더 빨리 가능하거든요. 두 근을 더하면 몇이야? 두 근을 더한 거 12. 두 근을 곱하면 32. 그러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죠. 이러면 굳이 인수분해하는 식을 안 쓰고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요게 나오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을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이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하겠대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린 알파랑 베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두 근을 더한 거 어떻게 되죠? 두 근을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야. 얘네 둘이 더한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더하면 통분하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여기에다가 4 집어넣고 여기에다 8 집어넣으면 2가 되죠. 두 근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두 근을 더한 게 2예요. 그다음 두 근을 곱하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럼 그게 4분의 1이네. 두 근을 더한 게 2고요. 두 근을 곱한 게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식 어떻게 써? 그냥 바로 중간 과정 없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고 쓰면 식이 완성이죠. 그래야 근거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4니까. 근데 조심! 모래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4래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여기에다가 전체에 이제 4를 곱해서 4x제곱으로 만들면 끝이죠.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면 이제 이 마지막에 쓴 빨간색 식이 최종 답일 겁니다. 유제 6을 합시다. 월말 오답 답지. 아, 빨리 끼워놔. 월말 오답 답지. 이거는 SC8 검사할 필요 없죠. 답지는 필요 없죠. 근데 채점은 해놔야 되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있잖아요. 무조건 x제곱에 그게 0이어야 돼요. 아니 1이어야 돼요. 아니?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2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아 9분의 곱은 그냥 a분의 c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어.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고 1분의 b가 아니라. 그냥 x 아니에요? 3x가 아니에요? 응? 어디가?
2형 6이. 아 그러네. 나 3 왜 썼냐? 그냥 X는. 자, 얘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냥 앞이랑 방법이 똑같아서 이렇게 잡아두고 두근을 더한 건 얘네 둘이 더하니까 통분해서 쓰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돼야 되고 근과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주고 두근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빼야 돼요. 얘는 요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3이 되네요. 이렇게 그럼 통분을 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4분의 13이 돼야 되고 요거 4분의 6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 두근의 합이 되는 거야.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데 요 근과 요 근을 합치는 과정을 쭈루루루 가보니 마이너스 6분의 13이 돼야 되는 거고 두근을 곱한 건 되게 쉽네요. 두근 곱하면 다 알파 베타 약분되니까 1 되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는 x제곱 플러스 6분의 13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쓰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6분의 13이고 두근의 곱 1이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어야 한다고. 그럼 전체에다가 6을 싹 곱해주면 6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a가 13이어야 되고 b가 6이어야 되겠지요. 자,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네. 유형 5번. 그냥 13이에요. 마이너스 13이에요. A. 요거? 네. 그냥 13이지. 네. 사람. 마이너스가 두근의 합에 붙어야 되니까. 예제 5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근이 하나가 줬어요. 근을 하나로 2 플러스 i라고 줬대. 켤레 복소수가 뭐였죠? 켤레 복소수 하나가 이렇게 줬으면 안 적혀 있더라도 자동으로 또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i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 그랬어.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a, b가 실수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 적혀 있죠? 실수 a, b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네 둘이 세팅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얘네 둘을 더해주면 4가 되죠?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4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근을 곱하면 얘랑 곱하면 합차돼서 5 되죠? 그래서 b가 5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네. 새로 x제곱 플러스 2b 10x 마이너스 4는 0의 근을 구하래.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해야 돼? 완전제곱 변형이 더 빨라야 돼. x제곱 플러스 10x를 보는 순간 25가 있으면 완전제곱이 되니까 좌항에 29, 29를 동시에 좌항, 우항에 동시에 더해주면 x 플러스 5의 제곱은 29가 되고 양쪽에 루트를 붙여주면 x 플러스 5는 풀마 루트 29가 되니까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29로 하는 게 근의 공식보다 훨씬 빠르겠죠. 10번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그냥 실수화 잘 시킨 다음에 근을 그냥 켤레복소수 써가지고 켤레복소수 두 개로 그 두 분의 합이 A고 두 분의 곱이 B일 거 아니에요.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진도는 더 안 나갈. 2교시 때 WT만 봐요. WT 하고 문제를 조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방학 몰입은 언제 끝나는데? 요번 주. 두 번만 더 하면 돼. 두 번만. 목포만 하면 끝이. 아 그래서 특강도 이번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2시간. 여름 방학은 짧아서 할만해. 자, 10번 잘 나왔나 한번 확인해보고. 뭘 또 쉬어?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근 하나가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5i에 이거 당연히 복소수에 있는 분모의 실수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실수화하려면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i 분자에다가도 1 마이너스 i를 동시에 곱해주면 분모가 2가 될 거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요. 전개하면 3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5i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5 되죠. 플러스 5i 제곱 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2고 이렇게 허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8i인데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가 돼요. 그럼 자동으로 켤레 복소수겠죠. A랑 B가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근인 거야. 마이너스 1 풀마 4i가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을 더해주면 허수 부분끼리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게 A겠죠. 근거계수의 관계로. 그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1 플러스 16이 되니까 17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A, B 따로 쓰면 끝이네.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시다.